안녕하세요. 블루투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세부에서 호텔이나 리조트를 예약하실 때 반드시 봐야 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난 뒤에는 여러분이 나중에 실제로 호텔을 예약할 때 정말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부 지역을 한 번도 관광 오신 적이 없을 때 놀러 가자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항공권과 호텔부터 예약하시겠죠? 물론 이 경우는 대형 여행사 패키지 상품이 아닌 자유여행으로 계획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럼 호텔은 어느 호텔을 예약하실 건가요? 호텔을 결정하기 전에 제일 먼저 어디를 참고하실 건가요? 필리핀 세부 호텔 추천이라고 인터넷 검색도 하실 테고, 주변에 세부 갔다 오신 분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세부 갈 계획이 없었는데 주변에서 어디 호텔 좋다고 강력 추천을 해서 등등 아주 많은 경로를 통해서 호텔을 결정하실 텐데요. 나중에 실제로 세부 도착해서 후회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이면 100, 다 좋다고 하는데 그럼 저한테도 좋을 거잖아요. 저하고 친한 사람이 세부를 7번 갔는데 그 사람이 추천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좋을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편에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건 지역 파악입니다. 이 영상 보시고 꼭 저희 채널에 있는 세부 여행에서 나에게 가장 맞는 호텔, 리조트 잘 고르는 법은 편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내가 여행 왔을 때 연인끼리 여행 오는지, 부부끼리 여행 오는지, 아이들과 함께인지 등으로 나누어 호텔 선택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건 지역별입니다. 일단 지도부터 보시죠. 우리가 세부 놀러 간다고 할 때 알고 보면 세부 여행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지금 필리핀의 세부 지역을 보고 있는데요. 크게 여행 올 때 세부 도심 지역이 있고 막탄섬 지역으로 나눕니다. 호텔, 리조트도 거의 이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지도에서 별표는 보통 한국 관광객이 여행 와서 많이 묵으시는 호텔, 리조트를 제가 체크해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이 호텔들에 대해서 장단점을 영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사실 이 지도는 세부 전체 섬의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호텔, 리조트가 몰려 있다는 거죠. 보통 동선 파악할 때 내비게이션을 참고하시죠? 필리핀은 구글 지도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그걸 이용해서 시간 계획을 짜시면 큰 실수하실 수도 있어요. 필리핀은 대부분 도로가 협소한 편이라서 작은 사고 하나의 전체 소요 시간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방식으로 5개 권역을 나누었습니다. 그 권역에 따라 장단점을 설명드릴 테니 본인이 원하는 권역을 정하시고 그 권역 안에 있는 호텔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동선 때문에, 시간 문제 때문에 재미있게 못 놀았다는 말은 안 나올 수 있겠죠? 자, 각각 장단점 이야기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더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사람이면 여기 오셔서 많이 헷갈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세부 관광 오면 여러분이 거의 머무르는 도시가 4개입니다. 막탄섬에 2개 도시가 있습니다. 라프라프시와 코로도바시. 세부 본섬에도 2개의 시가 있습니다. 만다우이시와 세부시. 크기는 한국을 따지면 하나의 구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쉬우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할 1구역은 쉽게 말해 여러분들이 묵으시는 모든 리조트가 몰려있는 권역입니다. 2, 3, 4, 5 권역에 있는 것은 모두 다 호텔입니다. 리조트는 1 권역 말고는 없나요? 1 권역 말고도 있습니다. 세부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한국 분들이 관광 오셔서 리조트 묵었다면 다 1권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리조트는 여러 이유 때문에 한국 분들이 관광 오셔서는 거의 묵지 않습니다. 1권역도 지도를 잘 보시면 바다와 붙어 있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죠. 바다가 없는 곳은 리조트라고 하더라도 수영장밖에 없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해요. 또 특이한 점 못 느끼셨나요? 왜 리조트는 1권역에만 몰려 있을까요? 섬이기 때문에 사방이 다 바다인데 왜 이쪽만 있을까요? 이유는 막탄섬과 세부섬 사이는 다 항구입니다. 세부가 휴양지이기 이전에도 항구 도시로 유명한 곳이에요. 1권역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리조트이기 때문에 수영장에서 놀던, 바다에서 놀던, 해양 스포츠를 즐기던,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호핑 투어를 나가던 동선상으로 아주 유리합니다.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아이들과 함께 여행 오신 가족단이라면 아이들이 물놀이 하는 걸 정말 싫어한다가 아니면 가급적 1번 권역에서 숙소를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호텔은 수영장도 없는 곳도 많고 있다고 해도 리조트 수영장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특히 분위기가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분위기가 아니고 어른들이 가볍게 수영하고 술 한잔하는 분위기입니다. 1번 권역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큰 쇼핑몰이나 유적이 있는 관광지를 가기는 불리합니다.
원래 세부는 필리핀 수도였던 적도 있습니다. 5번 권역이 그 당시 도심지예요. 그래서 큰 쇼핑몰과 관광지는 5번 권역에 몰려 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그리 멀게 안 느껴지시죠? 최소 1시간 거리입니다. 막히는 구간이 의외로 많아서 타이밍이 애매하면 길에서 시간을 다 낭비하시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만약 여기에 살고 있는데 시간 낭비? 할 수 있죠. 오늘 못 가면 내일 아니면 다음 주에 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여행 오신 분들에게, 특히 짧은 시간 내셔서 어렵게 오신 분들에게는 여행에서 시간은 금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 귀한 시간을 도로에서 낭비하는 건 아깝지 않나요? 그럼 1번 권역에 있으면 SM몰이나 아얄라몰 같은 곳은 못 가나요? 그래서 세부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마지막 날에 체크아웃하고 5번 권역으로 가시죠. 저도 그렇게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1번 권역에서 5번 권역을 왔다 갔다 하면 이리저리 결국 하루가 다 가버려요. 2번 이상 가실 일 아니시면 마지막 날 체크아웃하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짐이 많은데 어떻게 거길 갈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2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방법도 이 2가지에서 조금씩 다른 방식이니까요. 첫 번째 방법은 체크아웃하고 짐을 호텔에 맡겨두고 택시 등을 이용해서 갔다 오는 겁니다. 2번째 방법은 아예 렌트카를 하루 이용해서 짐을 차에 싣고 다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방법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짐을 호텔에 맡긴다고 했는데 특급 호텔의 경우 짐 관리가 철저한 편입니다. 그래서 짐을 잃어버릴 가능성은 낮은데요. 특급 호텔이 아닌 경우 짐을 맡아 주기는 하지만 관리 면에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필리핀에선 잃어버리면 해결 방법이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업에 종사하지 않고 여행을 왔을 때도 마지막 날은 렌트카를 이용했었습니다. 렌트카만 이용을 하시던 여행사에서 시티투어 상품이 있어요. 렌트카만 이용하는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 그걸 이용하셔서 편안히 갔다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1번 권역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이파크 리조트를 기준으로 두고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는데요. 제이파크 리조트가 제일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이 닭닭시장, 샹스몰 등이 몰려있어서 슈퍼를 이용한다든지 식당, 마사지샵들이 몰려있습니다. 맨 왼쪽에 위치한 솔레아 리조트, 맨 오른쪽에 위치한 알테라 리조트, 두지타니 리조트는 동선상 가까운 편이 아닙니다. 차 막히는 걸 감안할 때 솔레아 리조트에서 알테라 리조트까지 넉넉하게 1시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리조트 안에서 휴양이나 물놀이 위주라 하시면 이 동선은 굳이 생각 안 하시고 1번 권역 아무 곳이나 잡으셔도 되고요. 저녁에는 식당에 가서 밥 먹어야 한다, 술 한잔 하셔야 한다 이러시면 동선을 생각하셔서 호텔 선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블루투어 채널에 보시면 세부 앱이라고 해서 리조트에서 목적지까지 로드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선 체크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되네요. 1번 권역을 알아보았는데 5번 권역은 1번과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세요. 1번의 장점이 5번의 단점이 되고 1번의 단점이 5번의 장점이 됩니다. 5번 권역은 세부시티에 위치한 호텔들입니다. 시내 관광을 위주로 하겠다면 5번 권역이 괜찮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면 쇼핑몰과 거리가 짧고 무엇보다 택시 타기가 수월합니다. 1번 권역은 택시 기사들이 기피하는 지역이라 잘 안 가려고 하거든요. 가장 큰 단점은 해양 스포츠 하기가 힘듭니다. 1번 권역 얘기할 때 동선 말한 걸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 권역은 만가우이 시티에 위치한 호텔들입니다. 4번 권역은 1번과 5번의 중간 지역이므로 2가지를 다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5번 권역은 구도심이어서 차가 유독 막히는 경향이 있는데 4번은 거기에 비하면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1번 권역으로 가기도 비교적 수월합니다. 지리상의 장점 때문에 이 구역은 비즈니스 호텔들이 많은 편입니다. 단점은 위치가 애매하다는 거죠. 어느 것 하나 하기에 거리가 멀지도 않지만 가깝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4번 권역에도 파크몰이나 제이센터몰 같은 작은 몰들이 여러 개 있으니 참고하세요. 2번 권역은 평균적으로 제가 알기론 1박 숙소로 많이 이용하십니다. 만약 4박으로 여행 오셨는데 밤 비행기로 오면 1박을 그대로 특급 호텔 이용하기에는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합리적으로 첫날 숙소는 저렴한 숙소를 많이 찾으실 때 이용하는 권역입니다. 2번 권역이 비교적 최근에 지은 호텔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 권역은 몇 박씩 묵는 건 굳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도상으로는 그냥 도로이지만 이 도로가 교통체증이 정말 심합니다. 몇 박 하실 생각이시라면 차라리 다른 권역에서 묵으시길 권합니다. 3번 권역은 잘 보시면 공항 인근이라 첫날 묵으시거나 아니면 아예 마지막 날 밤 비행기로 한국 가시는데 피곤해서 시내 관광 안 가고 잠시 휴식 취하는 용도로 많이 이용하는 권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에서 보홀로 배를 이용해서 가실 분들을 위해 도움을 좀 드리자면, 이 설명은 세부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보홀에서 주로 여행을 하실 분을 위한 것입니다. 일단 보홀로 가는 배를 타는 항구는 여기입니다. 5번 권역에 있죠? 그래서 1번 권역에 있는 호텔을 예약하는 건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동선이 너무 머니깐요. 2번, 3번 권역도 굳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에 배를 타는 스케줄이 아니라면 세부 본섬으로 가는 다리에서 막힐 수 있어요. 변수가 생길 여지를 최대한 줄이는 계획이 특히 해외여행에서는 필요합니다. 4번, 5번 권역에 있는 호텔을 선택하시되 기왕이면 항구에 가까운 쪽이 낫겠죠? 이 메인 도로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 도로가 차가 제일 안 막히기 때문에 이 도로에 가까이 붙어있는 호텔이라면 4번 권역에 있는 호텔도 괜찮습니다. 이상으로 세부 지역에서 호텔 예약하시기 전 아셔야 할 것 중에서 권역으로 나누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계획한 예산에 따른 호텔 선택하는 팁을 간단하게라도 해드릴까 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여행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블루투어가 되겠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